있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보도와 댓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도 또 나왔습니다. 네, 지난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보도 그리고 댓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댓글 문제가 또 담겨 있습니다. 이 조사는 이제 특정 문장을 제시를 하면 본인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뉴스와 관련 정보를 어떤 경로로 이용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를 통해서 관련 뉴스와 정보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8%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지상파 TV 채널을 통해서 이태원 소식을 접했다는 사람들이 86.3%, 그 다음에 종편 또는 보도 전문 채널이 76.6%, 또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지인들과 대화 또는 통화가 68.7%,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6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털 통해서 뉴스를 보는 비중이 높았으면 그 밑에 이제 댓글이 달리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네. 그 문제가 있는 댓글 본 비율이 또 높았습니까? 네, 우선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된 댓글을 읽거나 본 경험이 있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해당 댓글을 어디서 봤는지 모두 선택하라고 조사를 했는데,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에서 그 댓글을 읽거나 봤다고 하는 응답한 비율이 73.5%로 좀 높게 나타났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보면 인신공격성 댓글을 읽거나 본 경험이 있는지 물었는데, 이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타난 게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응답이 71.4%로 가장 높았고, 바로 다음이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로 69.5%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이제 차이가 없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포털에서 인신공격성 댓글을 본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SNS, 언론사 사이트,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게시판, 메신저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유튜브와 포털 공간을 통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혐오성과 인신공격성 댓글을 본 경험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더구나 이제 여기에서 이용 비율까지 고려를 하면 포털을 가장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포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댓글이 많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제 뭐 이건 또 TV 보다가 뭐 댓글 쓰고 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진 않는 일이다 보니까 다른 이제 양상으로 소비되는 매체인데 어떻습니까? 참고로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제 참사 관련된 보도를 얼마나 좀 잘했느냐 이런 점들에 대한 평가를 좀 물었는데요.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문장에 동의하는 이제 분들이 67.5%로 나타났고요. 또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이제 문장에는 57.8%가 동의했고, 믿을만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데는 56.2%가 동의를 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구체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유가족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개선됐다 라는 문장에 72.8%가 동의해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요. 실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세월호 참사 때와 이제 비교해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이제 세월호 참사 때 언론 보도가 많은 문제가 됐었고, 특히 유가족에 대한 보도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언론사들이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국민들한테도 좀 인상이 좀 남았던 것 같고요. 또 참사 영상의 활용을 자제를 했다는 게 68.5%, 댓글 및 SNS의 일방적인 반응 전달을 자제했다는 이 문장에는 65.3%가 동의를 했고요. 재난보도 준칙의 수립과 준수를 했다는 응답이 65.2%, 또 오보나 확인이 안 된 정보의 전달이 감소했다도 63.3%로, 그러니까 재난 시 지켜야 될 언론 보도 관행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국민분들이 이번에는 좀 동의를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소비는 줄었지만 평가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긍정을 한 건 아니겠죠. 비판적인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전히 이제 고민해볼 만한 점들도 있는데요. 특히 사고 원인과 책임에 대한 과학적 분석 보도가 부족하다는 문장에 76%의 국민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을 전달만 할 뿐 이걸 구체적으로 분석하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보도가 부족하다는 점이 사실 언론에 좀 많은 고질적인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방송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고 초기에 관성적인 24시간 특보 체제가 문제라는 주장에도 73.9%가 동의를 했고,
또 뉴스의 양이 너무 많다는 데 대한 지적도 67.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대목은 언론의 좀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네. 특정 사고가 벌어졌을 때 이제 특보 체제를 하지 않으면 사안을 외면하는 것처럼 문제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방통위 같은 데서도 더 특보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네. 막상 특보를 하면 이걸 채울 만한 내용이 부족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특보를 계속 편성하다 보면 시청자분들이 이 우울한 뉴스만 계속 접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영향을 좀 미치기도 해서 언론계에서도 사실 특보나 이런 상황에서 보도를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양을 제한할 것인가는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이어지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아까 그런 상황과 네. MBC가 대통령 일정에 대한 근접 취재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런 입장이 또 나왔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못했던 MBC 취재진이 이번에는 대통령 일정에 대한 근접 취재가 배제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대통령 근접 취재라는 건 말 그대로 대통령의 일정이 있을 때 가까이서 대통령의 일정을 취재하는 걸 말하는데요. 여러 언론사들이 한 번에 취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언론사 중에 49개 매체가 돌아가면서 취재를 하고 그 내용을 기자단 소속 매체들과 공유하는 이 풀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번을 정해서 당번들이 돌아가면서 취재를 하는 그리고 공유를 하는 식의 취재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일정이 있을 때마다 언론사 2곳 정도의 취재 기자들이 이제 배정이 됩니다. 근데 주요 방송사들의 대통령실 풀 취재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MBC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기점으로 근접 취재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12월 9일 기준으로 보다 보면 MBC 취재진의 대통령 근접 취재는 9월 20일 토론토 동포간담회가 마지막이었고 국내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전인 8월 31일 부산항에서 열렸던 비상경제 민생회의 취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거의 3달 정도 지금 취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이제 비속어를 했다는 논란에 불거졌던 순방을 끝으로 이후에는 MBC 기자들이 대통령 일정에 동행할 수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 방송사별로 근접 취재 건수를 한번 세보니까 SBS가 12건, MBN과 연합뉴스TV가 각각 9건, YTN과 KBS가 8건, JTBC, TV조선 채널A가 7건, 그리고 MBC는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와 비교해봐도 MBC가 월등히 적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이와 관련해 MBC에서는 대통령실에 여러 번 문의를 했었다는데 순서대로 돌아가고 있을 거라는 답만 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오늘의 대통령실 측에 이제 MBC 취재진의 수개월째 근접 취재를 못하는 이유와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따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실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명확한 순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서 매번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한 출입 기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전날쯤에 출입 기자들한테 누가 가능한지 연락을 하면 그 기자가 일정을 맞는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자단에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대통령실에서 이게 막점을 하나 보죠? 그런 구조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번제가 있기는 한데 사실 취재기자나 이런 실제로 운영하는 거는 이제 정부 부처 대통령실에 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먼저 연락을 해서 어디 가능하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우리 정부를 향한 비판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 5일 이런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영 미디어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행보에 우려를 표한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최근 공영방송 MBC를 향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적 공세와 차별적 조치에 우려를 표한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정보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MBC에 대한 차별적 조치 철회를 촉구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 MBC 기자 징계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참고로 국정원의 TBS 문제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가 TBS의 예산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를 공포를 하는 한 상황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서울시의회가 보도가 편파적이고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TBS의 공적 자금을 삭감했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예.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